선생님, 제가 식초를 꾸준히 먹기 시작한 후로 혈압약 용량을 줄였어요. 이런 좋은 정보를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진료실에 오셨던 78세 박명수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모두 같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복용하는 약이 점점 늘어나는 것에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건강검진 결과에 적신호가 켜져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식초를 그저 요리에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식초의 효능을 들으시면 식초가 얼마나 대단한 건강식품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늘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건강을 위해 어떤 보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식습관 중에서도 제가 특히 추천하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로 고민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말이죠. 그때 우연히 시작한 식초 습관이 제 건강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오늘 그 경험도 솔직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75년을 살아오면서 특히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보약보다 우리 몸에 더 좋은 것은 바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식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그 식품 말입니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식초를 천연의약품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식초를 상처 치료에 사용했고 히포크라테스는 식초를 여러 질병 치료에 활용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식초는 오래전부터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관절이 뻣뻣하거나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시기에 식초는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초에는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며 심지어 치료까지 도울 수 있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동안의 의학 경험과 연구를 통해 확인한 식초의 11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섭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상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고혈압, 당뇨, 지방간, 불면증,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불어 체중 감량과 피부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현역 노인 전문의사 정기섭입니다. 자, 이제 식초의 첫 번째 효능인 혈압 조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히 겪게 되는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이죠?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좀 높네요 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걱정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10분 중 7분은 고혈압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방치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76세 김순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10년이 넘게 고혈압약을 복용하셨는데도 혈압이 150에 95로 여전히 높았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다고 호소하셨죠.
약을 바꿔볼까 고민하던 중에 할머니께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매일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혈압이 내려가겠어요? 하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기로 하셨죠.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혈압이 130에 85로 내려간 거예요. 물론 약도 계속 복용하셨지만 식초가 분명히 도움이 됐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아침에 어지럽던 것도 좋아지고 발목 붓는 것도 없어졌어요. 이 나이에도 아직 더 좋아질 수 있다니 신기해요. 여러분도 혹시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약을 먹어도 수치가 생각만큼 내려가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식초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왜 식초가 혈압에 좋을까요?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체내에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혈관 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 기능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할머니들이 예로부터 식초를 즐겨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드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컵 약 200ml에 식초 한 큰술 약 15ml를 타서 드세요. 맛이 너무 시다면 꿀을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단,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결코 약을 대신할 수 없어요. 식초는 약의 효과를 도와주는 보조제일 뿐이니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좋은 습관으로 지켜지는 것이니까요. 이번엔 식초의 두 번째 효능, 혈당 조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나이 들면 당뇨병 걸리기 쉽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셋 중 한 분은 당뇨병을 갖고 계신답니다. 나이 들면 인슐린이 잘 안 나오고 효과도 떨어져서 혈당 관리가 어려워져요. 제 환자 중 72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을 드셔도 식후 혈당이 200 넘게 올라서 걱정이 많으셨죠. 선생님, 손자 결혼식 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요. 손끝이 저리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식사 후 30분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과 레몬즙 조금을 넣어 마시라고요. 특히 밥이나 면처럼 탄수화물 많이 드신 후에는 꼭 드시라고 했죠. 3개월 후 할아버지의 평균 혈당 수치가 8.2%에서 7.4%로 내려갔어요. 식후 혈당도 200 넘던 것이 160에서 180 정도로 안정됐고요. 선생님, 손발 저림도 나아지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덕분에 잠도 더 잘 자게 됐어요. 왜 식초가 혈당에 좋을까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위에서 음식물 소화 속도를 늦추고 밥이나 면이 천천히 분해되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또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매 식사 후 30분 내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 타서 드세요. 식사 전보다 식사 후에 마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식후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시간이라 이때 식초를 마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식초는 당뇨약이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한 약은 계속 드셔야 하고 식초는 보조적으로 활용하세요. 혈당약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꼭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이제 식초의 세 번째 효능인 체중 조절과 지방 감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먹지도 않는데 체중계 숫자는 자꾸 올라가는 것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죠?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들어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과체중은 관절 문제, 심혈관 질환, 당뇨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이명숙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체중이 78kg에 키가 155cm로 비만으로 인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컸죠. 선생님, 살을 빼고 싶은데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요? 식이요법도 해봤지만 잘 안 돼요. 저는 이명숙 할머니에게 식전에 식초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체중은 71kg으로 7kg 감량에 성공했어요. 물론 가벼운 걷기 운동과 식이 조절도 병행하셨지만 식초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식욕이 조절되는 느낌이에요. 과식하지 않게 되었고 특히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었어요. 무릎 통증도 한결 나아졌어요.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만감 증가입니다. 식초는 위장에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인슐린 감수성 개선입니다.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관리와 지방 대사를 개선합니다. 다음으로 지방 연소 촉진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다음으로 내장 지방 감소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초가 특히 복부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 식사 15에서 30분 전에 물 200ml에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단, 식초만으로 기적적인 체중 감량을 기대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활용하세요. 이어서 식초의 네 번째 효능, 소화 개선과 장 건강 증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나이 들면서 변비가 생겼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 운동성이 저하되어 소화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 78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만성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음식을 먹으면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변비도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화장실에 가요. 저는 할아버지께 식사 시작할 때 식초를 조금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이제는 2에서 3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배변을 해요. 덕분에 밖에 나가는 것도 편해졌어요. 식초가 소화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화액 분비 촉진입니다. 식초는 위산 및 소화 효소의 분비를 자극하여 음식물 소화를 돕습니다. 다음으로 유익균 증식입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의 성장은 억제합니다. 다음으로 장 운동성 개선입니다. 식초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효소 활성화입니다. 식초의 산성 환경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높여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식사 시작 시 물 100ml에 식초 1작은술을 타서 마시거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2:1 비율로 섞어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는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삼겹살에 식초를 곁들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이 과학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단, 위궤양이나 위염이 심한 분들은 식초를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불편함이 있으면 중단하세요. 식초의 다섯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 증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멍이 들고 허리가 굽고 키가 줄어드는 느낌을 느끼시나요? 이건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밀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 환자 중 71세 정미경 할머니는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어가 -2.8로 나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걱정이 많으셨죠. 선생님,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도 있고 턱뼈 괴사 같은 부작용도 있다던데 약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정여사께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년 후 정기검진에서 골밀도가 크게 악화되지 않고 약간의 개선까지 있었습니다. 식초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네랄 흡수 촉진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다음으로 산염기 균형 유지입니다. 식초는 체내에서 알칼리성으로 작용하여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 콜라겐 생성 지원입니다. 식초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뼈의 구조와 강도를 유지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일 저녁 우유 200ml에 사과 식초 1작은술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식초가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돕고 취침 전에 마시면 야간 뼈 재구성 과정을 지원합니다. 식초의 6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입니다. 요즘 작은 감기도 오래 가고 몸에 염증이 잘 생기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염증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로 인해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74세 윤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손과 무릎 관절의 통증과 부종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셨죠. 선생님, 항염증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위장이 너무 상해요. 자연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윤 할아버지께 식초를 권했고 3개월 후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뻣뻣하고 통증도 줄었어요.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아요 라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식초가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먼저 항산화 작용입니다. 사과 식초의 폴리페놀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다음으로 유익균 증식입니다. 식초는 장내 유익균 성장을 촉진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다음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염증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물, 사과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을 섞어 마시면 좋습니다. 마늘, 생강, 심황을 넣은 약초 식초는 효과를 더 높여줍니다. 식초의 7번째 효능은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진입니다. 예전에는 활기찼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늘 피곤한 걸까? 하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만성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시던 67세 송경희 할머니에게 식초를 활용한 에너지 드링크를 권했습니다. 한 달 후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개운하고 오후 피로감도 줄었어요 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초가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먼저 젖산 제거 촉진입니다. 근육에 쌓인 젖산을 빠르게 제거하여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다음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입니다. 아세트산이 에너지 생성 과정에 참여합니다. 다음으로 전해질 균형 유지입니다. 식초의 미네랄이 근육 기능과 에너지 대사를 도웁니다. 다음으로 혈당 안정화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안정시켜 에너지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오후 피로감이 찾아올 때 물 200ml에 사과 식초 1큰술, 꿀 1큰술, 레몬즙 약간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운동 30분 전에 마시면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고 피로와 무기력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식초의 도움으로 더 활기찬 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초의 8번째 효능인 피부 건강 증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늘어가는 주름과 잡티, 그리고 건조해지는 피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건조해지고 탄력이 감소하며 잡티와 주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콜라겐 생성 감소, 피부 지질 장벽 약화 등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 환자 중 69세 이정숙 할머니는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로 심하게 고생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와 팔의 가려움이 심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죠. 선생님, 피부과 연고를 발라도 일시적으로만 좋아지고 곧 다시 가렵고 건조해져요. 비싼 화장품도 써봤지만 큰 효과가 없어요. 저는 이 6개 식초를 이용한 목욕법과 식초 토너를 알려드렸고 3주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피부 가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광택도 생긴 것 같아요. 특히 목욕 후 식초로 마무리하니 보습 효과가 오래가요. 식초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피부의 산성 pH를 유지하여 유해균 번식을 억제하고 자연적인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하며 항염 작용으로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모세혈관 순환을 촉진하여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목욕물에 사과 식초 1컵을 넣고 20분간 반신욕을 하거나 물과 식초를 4:1 비율로 희석하여 토너로 사용해 보세요. 특히 목욕 후 피부가 건조해지기 전에 식초 토너를 바르면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식초의 9번째 효능은 소염 및 통증 완화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하고 아프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나요? 노년기에는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 등 다양한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통증은 삶의 즐거움을 빼앗고 활동을 제한하죠. 77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무릎 관절염으로 심한 통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진통제를 먹으면 위장이 아프고 부작용이 걱정돼요. 약 없이도 통증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식초를 활용한 스포법과 마사지 오일을 알려드렸고 한 달 후 할아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하고 통증도 줄었어요. 진통제 먹는 횟수도 줄었고 특히 밤에 통증으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식초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항염 작용으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체내 pH 균형을 조절하고 근육 경련과 통증을 완화하는 미네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식초와 물을 1:1로 희석한 용액을 수건에 적셔 20분간 스포하거나 올리브 오일 50ml에 식초 10ml를 섞어 마사지해 보세요. 식초의 10번째 효능은 소화 개선과 변비 완화입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과 불편함,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노년기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장 운동성이 감소하여 소화 불량과 변비가 흔히 발생합니다. 82세 김영자 할머니는 만성 변비와 소화 불량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선생님, 변비약을 먹으면 설사하고 안 먹으면 변을 못 봐요. 식사 후엔 항상 가스가 차서 불편해요. 저는 할머니께 아침 공복에 식초 음료를 마시고 식사 시작할 때 식초를 조금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자연스럽게 배변을 해요. 힘을 덜 들이게 되었고 식후 더부룩함도 많이 줄었어요. 식초가 소화와 변비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장 운동성을 개선하며 위장관 염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물 200ml에 식초 1큰술과 꿀 1작은술을 섞어 마시거나 식사 시작 시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식초의 11번째 효능은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의 변화로 이런 문제가 흔히 발생합니다. 좋은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니 매우 중요한 문제죠. 7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아침에 몽롱하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안 먹으면 밤새 뒤척이다 잠을 못 자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취침 30분 전 따뜻한 식초, 꿀물을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2주 후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었어요. 밤중에 한 번 정도는 깨지만 훨씬 빨리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수면제 복용도 줄였어요. 식초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 생성을 지원하며 근육 이완을 촉진하고 소화 불편함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 200ml에 식초 1작은술과 꿀 1작은술을 섞어 마셔보세요.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차와 함께 마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식초의 11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 집 부엌에 이런 보물이 있었구나 하고 느끼시지 않나요? 이처럼 건강에 좋은 식초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식초가 동일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트에 가면 수많은 종류의 식초가 있어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죠? 일반적으로 사과 식초, 현미 식초, 발사믹 식초 등이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천연 발효 식초가 가장 좋습니다. 제품 라벨에 천연 발효라고 표시된 식초를 선택하시고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제 환자분들이 선생님, 싼 식초와 비싼 식초가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천연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에는 더 많은 유익한 균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식초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15에서 30ml 정도입니다. 숟가락으로 1에서 2 큰술입니다. 더 많이 마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문제, 치아 에나멜 손상, 칼륨 수치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초는 항상 물이나 다른 음료와 희석하여 섭취하셔야 합니다. 처음 식초를 드실 때 너무 쉬어서 이걸 어떻게 먹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식도나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 200ml에 식초 15ml 1큰술 정도의 비율로 희석하시고 꿀이나 과일 주스를 조금 섞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식초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물론 국이나 찌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고기 요리에 식초를 활용하면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김치를 담글 때도 식초를 조금 넣는데 맛도 좋아지고 몸에도 더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나도 건강해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우 소량부터 시작하여 신체 반응을 살피면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정 약물 혈당 조절제, 이뇨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식초 섭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식초의 효능이 놀랍기는 하지만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식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한 부분으로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40년간 노인 질환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법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건강을 되찾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초와 같은 자연식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식초를 활용한 건강관리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건강관리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